안녕하세요. 오늘은 빛의 산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산란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언리얼에서는 스카이 앰머스피어 액터가 있고요. 스카이라이트와 디렉셔널 라이트를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언리얼을 운용하고 라이팅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앞으로 언리얼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요약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입니다. 이 단어들은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언리얼 엔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리 스캐터링, 미 스캐터링 기억해 주세요. 빛은 어디에서 오나요? 빛은 무슨 색일까요? 왜 하늘은 파랄까요? 노을은 왜 붉을까요? 다 아시겠습니까? 빛은 웨이브입니다. 소리도 웨이브죠. 떨어진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파동의 형태로 옵니다. 광파죠. 자, 모든 웨이브는 웨이브랭스와 프리퀀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봐주십시오. 태양에서 광선들이 옵니다. 근데 웨이브의 형태입니다. 파장이 길어지면 라디오의 어떤 파동이 되고요. 여기 파장이 짧으면 엑스레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있는데요. 빨간색은 깁니다. 파란색은 짧습니다. 바이올렛 최고 짧습니다. 이 그림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 프리즘으로 흰색 빛이 오는데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광되는 것을 증명을 했죠. 실험을 했고. 자, 빛의 색은 흰색입니다. RGB 이런 광선들이 모였을 때, 이 광선들의 색이 모였을 때 교차점은 흰색입니다. 흰색이었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위에도 웨이브가 있고 밑에도 광선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 자, 이런 비슷한 원리로 무지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무지개도 빨주노초 파남보입니다. 이 무지개 같은 경우는 참고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슬이나 뭐 빗방울 같은 것에 의해서 햇빛이 굴절되고 분광되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은 비저블 라이트이 400에서부터 700까지의 주파수 영역대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길고 더 길어지고 장파장으로 갈수록 적외선이 되고 우리는 못 봅니다. 이 보라색 밑에는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우리가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0에서 700 정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는 색은 빛의 흡수와 반사의 결과입니다.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요.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빨간색 오브젝트는 모든 색을 흡수하는 대신에 이 빨간색 오브젝트는 빨간색 광선을 뱉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빨간색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 잎사귀를 보세요. 자, 화이트 라이트 커밍 인 들어옵니다. 하지만 초록색만을 뱉어냅니다. 반사가 되고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뭇잎을 파랗게. 그러면은 이 그림도 보시면은
빨간색은 빨간색만 반사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초록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록색만 반사합니다. 검은색은 모두 흡수합니다. 흰색은 흰색빛 그대로 모두 반사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늘은 파랗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강남이고 이 사진은 판교입니다. 하늘은 왜 파랗습니까? 정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구로 빛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뭔가 막 튕깁니다. 이렇게 여기 대기권에서 예, 요게 요 그림입니다. 이렇게 푸르스름하죠? 공기 중이 예, 요걸 스캐터링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오른쪽도 스캐터링인데 이것은 네, 구름이 보이죠? 구름 안에서도 막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짝 요거와 모두 다 스캐터링입니다. 자, 라이트 스캐터링. 태양빛이 공기 중에 질소, 산소, 먼지 등과 같은 작은 입자들과 부딪힐 때 빛이 사방으로 재방출되는 현상을 빛의 산란이라고 합니다. 빛이나 전자기파가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많은 기체 분자나 에어로졸에 부딪혀서 여러 방향으로 반사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햇빛이 구름이 알고 보면은 작은 얼음 알갱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자입니다. 그런 입자들이 부딪혀가지고 지금 반사돼서 재방출되면서 지금 산란이 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맨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아주 제일 중요한 건데요. 빛의 파장은 파장이 길수록 적게 산란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적색, 오렌지색 계열의 이런 것들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자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산란이 쉽게 안 되면서 우리한테까지 다가옵니다. 이 광선들은. 하지만 파장이 짧은 블루부터 바이올렛까지는 파장이 매우 짧기 때문에 공기 중에 어떤 입자나 분자에 의해서 쉽게 산란이 됩니다. 이게 스캐터링이 됩니다. 근데 파란색과 바이올렛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권에서 파란색으로 물을 들입니다. 그게 레일리 스캐터링입니다. 자, 레일리 산란은 대기 중에 입자의 크기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빛의 파장보다 매우 작을 때 일어나는 산란입니다. 즉,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질소, 산소 등과 같이 매우 작은 분자 규모의 입자들에 의해서 산란되는 경우 비교적 고르게 모든 방향으로 산란이 이루어집니다. 파란 계통의 짧은 파장은 붉은색 계통보다 대기 중의 공기 분자에 쉽게 많이 산란되면서 하늘의 푸른색으로 머물게 됩니다. 흰색 빛이 대기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입자와 부딪혀서 산란이 일어납니다. 모든 방향으로 일정하게. 이게 레일리 스캐터링입니다. 빛이 들어옵니다. 빨간색은 우리한테 옵니다. 깁니다, 파장이. 하지만 짧은 파란색, 보라색은 공기 중에서 부딪히고 산란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입자에 의해서요. 그래서 파랗게 채웁니다, 하늘을.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봤을 때 파랗게 보입니다. 레일리 스캐터링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파랗게 퍼져 있는 거는 레일리 스캐터링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광원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조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스카이라이트라고 하죠. 언리얼 엔진에서도 똑같이 스카이라이트라고 액터가 있지요. 그리고 스카이 앰모스피어라는 액터도 있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이 매우 높습니다. 자, 노을은 왜 붉을까요? 자, 노을의 사진입니다. 매우 붉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가 해가 있고 우리는 땅에 서 있습니다. 여긴 지구죠. 햇님이 들어옵니다. 레드 광자는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근데 블루 광자는 들어오다가 매우 작은 입자에 의해서 부딪힙니다. 계속 산란이 되면서 파랗게 되죠. 해가 졌습니다. 선셋입니다. 해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길이를 보십시오. 이 대기권에서부터 우리까지 이 길이와 이 선셋 타임에서 우리한테 도달하는 여기와 대기권의 시작, 이 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가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이 정오에 낮에도 이렇게 블루 광자가 우리한테 오기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스캐터링이 되는 건데, 이 시간대는 이 공기층이 훨씬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 블루 광자가 더 오기가 힘듭니다. 우리한테까지. 그러면서 붉은색 계통의 광선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대기가 붉게 물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미 스캐터링을 알아볼까요? 구름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네, 여기를 빠르게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미 산란은 입자의 크기가 빛의 파장과 거의 비슷하거나 큰 경우에 나타나는 산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레일리 스캐터링은 매우 작아야 된다고. 근데 이번에 미 스캐터링은 큰 경우에, 여기 보이면 빨간색으로 입자가 보입니다. 큰 경우에 나타나는 산란입니다. 빛의 파장보다는 입자의 밀도 크기, 모양 등에 반응합니다. 대기 중에 부유하는 먼지나 에어로졸, 빗방울 등이 미산란을 일으킵니다. 구름이 하얀 것은 미산란을 할 정도의 크기의 물입자나 얼음의 입자로 되어 있으므로 태양의 빛을 거의 그대로 산란합니다. 물방울이나 수표면의 반사도 큽니다. 따라서 태양의 햇빛이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므로 하얗게 보입니다. 이거 못하네요. 공기 중에 먼지가 많은 경우 또는 습도가 높은 경우 하늘이 뿌옇게 보이거나 맑은 날 구름이 하얗게 보입니다. 자, 여기 구름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은 매우 하얗습니다. 이것은 미 스캐터링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흰색 광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파티클이 보입니다. 여기 파티클 때문에 산란이 되면서 스캐터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게 미 스캐터링입니다. 근데 이렇게 입자가 더 큽니다. 더 큰 경우는 흰색 빛이 들어와서 거의 흰색이 스캐터링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구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파티클이 크고 흰색 빛이 들어오는데 파티클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뭔가 양상이 좀 달라지잖아요. 처음에 레일리 스캐터링은 골고루 스캐터링이 되고, 이 파티클이 크기가 같거나 비슷한 경우, 그럴 때는 약간 달라지죠, 양상이. 그리고 파티클이 매우 클 때는 이방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햇물이, 달물이, 그리고 해 주변에 생기는 이런 헤이즈, 그리고 여기 인도의 바라낫인데요. 이렇게 노을이 지고 있는데 먼지가 좀 껴있는지 지금 미스캐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가을 하늘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철의 경우 덥고 습한 성질을 가진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 중에 많은 물방울들이 미산란을 통해서 대기를 뿌옇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봄의 경우에는 또 지면이 가열되면서 대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각종 꽃가루나 미세먼지 등이 공기 중으로 이제 부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산란에 의해서 대기가 흐려지게 되고요. 근데 이제 가을의 경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고 북서쪽에서 주로 건조한, 즉 습기가 적은 공기들이 유입되기 시작하고 지면도 냉각되면서
대기가 안정화되는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수증기나 입자에 의한 미산란보다는 기체 분자 본연의 레일리 산란이 우세하게 되고요. 푸른색이 잘 산란됩니다. 이거는 포온 이미지인데요. 이게 일본의 뭐 가을 하늘이라고 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높아 보이죠? 청명하고. 그리고 스위스의 하늘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구글로 스위스로 검색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청량하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산도 푸르르고요. 이런 경우는 고도도 높지만 공기도 매우 맑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 그러니까 레일리 산란되는 이런 블루 광선들이 우리한테까지 근경까지도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카이라이트가 뽐내는 이런 파란색을 만끽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참고로 알아둘 현상이 있는데요. 이 아저씨가 틴들 박사입니다. 그래서 틴들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스캐터링의 일종이고, 하지만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과는 조금 다르답니다. 이 공식도 다르고요. 투명한 물질 가운데 많은 미립자가 분산하고 있는 경우에 투사된 광선이 사방으로 산란되어 광선의 통로가 흐리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담배 연기와 같은 에어로졸이나 콜로이드와 같이 공기 분자보다는 크지만 여전히 빛의 파장에 따라 빛의 색상에 따라 다르게 산란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물에다가 어떤 입자들을 이렇게 탔습니다. 그래서 빛을 이렇게 랜턴을 비췄더니 빛기둥이 생기는 현상. 그리고 우리 사진 찍어도 그렇죠. 여기 보이면은 이거는 제가 올림픽공원에서 가서 찍은 건데요. 요거는 부산에서 태종대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이게 빛내림이죠. 그래서 게임에서는 라이트 셰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틴들 현상도 많이 쓰이니까 참고로 알아둡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스카이 앰모스피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